외부 온도가 영하 6도 내외일 때 실내 온도는 21도에서 22도 정도를 유지하는 고단열 주택에 대한 실제 영상과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입니다. 앞에 질문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은 난방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보일러를 안 틀어도 실내 온도가 22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실입니다. 이 영상 속에는 영하 6도일 때 해가 저문 저녁과 밤을 지나서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실내 온도가 22도를 유지하는 실제 상황을 담았습니다. 여름에 많이 더운 집이라면 당연히 겨울에 추워지는 집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것은 단열 공사를 하지 않았거나 설령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겨울에 냉기가 실내로 유입되면서 집안 전체가 추워지고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겨울철에 난방비가 일반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밖에 들지 않으면서도 외부 온도가 영하 6도 내외일 때 실내 온도는 21도에서 22도 정도를 유지하는 고단열 주택에 대한 실제 영상과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지은 다른 현장의 얘기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에 하나인 강원도 평창으로서 작년 1월에 외부 온도가 영하 14도일 때 집주인께서는 난방 보일러를 전혀 가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후 5시까지 실내 온도가 21도를 유지하는 집을 지어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었고 저 또한 직접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 집 또한 한겨울 난방 보일러의 가동은 지극히 일부에 제한된 시간만 사용할 뿐이고 그 외에는 온수 사용 시에만 보일러 가동을 한다는 집으로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한 것이 당연하도록 지어진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실내 온도에 대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좀 전에 완공된 이 집의 외부 모습을 보셨는데요. 설계를 확정한 후에 건축주님께 전달해 드리는 3D 이미지를 보시면서 도면대로 정확하게 제대로 지어졌는지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이 주택의 뼈대라 할 수 있는 구조체는 경량 철골 구조이며 벽체는 샌드위치 패널로 이중 벽체 공법을 취하였고요. 외벽체 마감은 홍고 파벽돌, 기단은 청고 파벽돌로 마감하였습니다. 창호는 미국식 시스템 창호를 적용하였고 기밀과 단열, 충진 작업을 위해서 우레탄 폼 14박스, 수량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총 210통을 사용하였고 기밀 테이핑 작업은 3M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진행 시스템인데요. 건축 문의 후 현장 답사 요청을 받고 집이 지어질 그 현장에서 컨설팅이 진행된 다음 가계약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가설계와 계획설계 단계에서 집주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예산을 반영해서 공간 구성을 설계해 드리고 전체의 디자인과 마감재를 조화롭게 선정해서 품질 좋은 주택의 컨셉과 집의 가치, 완성도까지 두루 갖춘 이 집들이 어떻게 지어졌고 또한 이 영상의 제목처럼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서도 실내 온도를 22도 정도 유지하는 실화를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이지만 유일하게 가장 추운 곳으로 분류되는 중부 1지역에 해당하는 경북 청송의 단독주택입니다. 우선 지난 1월 11일 밤 외부 온도가 영하 6도일 때 거실의 온도입니다. 시간은 밤 10시 30분을 넘긴 시각의 거실인데요. 메인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깜깜한 밤입니다. 거실 아트월 기둥 박스에 설치된 개별 난방 컨트롤러입니다. 우측은 설정 온도로 23도이고요. 좌측이 실내 온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27도입니다. 이 집은 높게 책정된 견적이나 공사비를 크게 들이지 않은 가성비 높은 주택으로서 저희 아세만 빌드의 이중벽체 공법이라는 기본 시방에 근거하여 지은 집입니다.
여느 업체에서도 시방되지 않는 공사 내용과 골조공사의 자재와 부자재는 여타 업체보다 대략 30% 정도 더 사용하면서 가공과 제작은 저희 회사 자체 공장에서 만들고 그것을 현장으로 운반해서 설치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자리가 펴진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가 3시간 정도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는 동안 실내가 너무 더워서 주방 문을 열어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있는 폐열 해수 장치 메인 컨트롤러에는 실내 온도가 2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앞서 보신 영상 속의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공조기 컨트롤러가 아트월에 있는 거실 개별 난방 컨트롤러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만약 화목 보일러를 떼고 열기가 발생했다면 이 기기의 온도가 훨씬 더 높게 올라가야 정상일 건데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화목 보일러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3분 정도 지난 지금 다시 거실의 개별 컨트롤러를 보면 여전히 27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도는 사실 잠자기에는 무척 더운 기온입니다. 그래서 18도로 맞추었지만 혹시나 감기에 걸릴 수 있다 싶어서 22도로 바꿨습니다. 이제 거실 온도가 27도까지 높아진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5시간 전에 건축주님께서 준비한 저녁과 고기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조도 있었는데요. 우리 동네에 멋지고 좋은 집을 지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던 이웃에 사는 서 사장님께서 고기와 술을 찬조하셨는데요. 이분은 이곳 청송에서 사과농장을 크게 운영하는 이웃 주민이십니다. 두 분 덕분에 저와 저희 직원들은 기분 좋은 회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저는 거실에서, 박태락 과장은 황토방에서, 그리고 건축주님은 안방에서 주무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 번 더 감사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거실의 온도 변화를 보시겠는데요. 처음에 확인했던 시간보다 정확히 1시간 뒤인 11시 30분을 넘긴 시각입니다. 거실의 개별 컨트롤러를 보시면 현재 온도는 25도입니다. 1시간 만에 2도가 낮아졌는데요. 그 1시간 동안 제가 이부자리에 누워서 TV의 싱어게인 3를 보고 있었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거실 메인 창을 대략 10분 정도 열어두었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2도 낮아지게 된 결과입니다. 거실 창을 더 오래 열어둔다면 실내 온기를 많이 뺏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방 문만 계속해서 열어두고 25도 상태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재 시각은 8시 5분 전입니다. 어젯밤에 마지막으로 확인한 11시 30분 시각에서 대략 8시간 30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건물 정면의 거실 메인 창으로 멀리 동쪽 산에는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잠시 거실 창을 열고 붉은 햇살을 줌으로 당겨보았습니다. 밤새 거실 온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정 온도는 22도 그대로이고요. 어젯밤 잠자기 전 25도였던 실내 온도가 3도 낮아진 22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새 난방 보일러는 전혀 가동시키지 않은 상태의 현재 실제 상황입니다. 저는 5시 30분에 일어나서 TV로 뉴스를 보다가 집 주변을 잠시 둘러보았습니다. 혹시나 놓친 부분이 없는지 주택 외부와 창고 내외부를 돌아보는 동안 주방에는 건축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이번에는 주방의 개별 난방 컨트롤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 온도입니다. 설정 온도는 20도, 실내 온도는 거실과 마찬가지로 2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난방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밤 10시 30분에 실내 온도 27도,
밤 11시 35분에 실내온도 25도, 밤을 새운 아침 8시에는 23도를 유지하는 단열이 아주 월등한 주택에 대한 실제 상황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밤을 지새는 동안 실내 온도가 20도 이상을 유지하는 집에 대한 실화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기결되는 단열 작업의 결과인데요. 단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많게 연결되는 조인트 부위와 각 개구부의 기밀 작업, 충진 작업이죠. 이 기밀 작업만 충실히 해도 외부의 냉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타 업체나 업자들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샌드위치 패널을 안팎으로 이중으로 치부하는 이중벽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특별하지만 그 외의 작업이나 시공 내용은 아주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우레탄 폼으로 기밀 충진을 제대로 정확하게 시공하는 것과 개구부의 기밀 충진과 기밀 테이핑 작업을 완벽하게 하는 것에서 단열은 담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사소한 것을 하지 않거나 놓치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당연히 모르거나 놓치는 부분이고 웬만한 업자들도 안 하는 것을 실천하게 되면 이 집처럼 단열 성능이 월등해집니다. 그 사소하지만 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구조체 안정과 단열, 대수롭지 않게 흘러버리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문제는 발생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과 귀찮아서 안 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단돈 얼마라도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알면서도 안 하는 부류들. 집을 짓는 과정에서의 보람과 성취감은 이런 부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집을 다 짓고 나서 그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정말 집을 잘 지어줘서 고맙고 이렇게 따뜻한 집에 살게 만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건축주분들의 찬사를 들을 때가 그 보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짓는 집, 책임감과 진정성이 녹아든 집, 업체 오너의 시공 마인드와 진정성, 작업자, 시공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우러져서 그럼으로써 사소한 것도 놓치거나 빼먹지 않고 실천하고 실행함으로써 따뜻하고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닭과 계란처럼 예비 건축주분들의 마인드나 문제도 분명히 많습니다. 따뜻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자재비와 노무비는 반드시 지출해야 합니다. 낮은 견적만 요구하시는 집주인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거나 그 비용을 생략하기도 하는 것에서 비롯된 닭과 계란의 치킨 게임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아세만 빌드는 세부 견적을 산출하면서 각 포지션별 견적을 상세히 내고 있는데요. 패널 공정의 우레탄 폼에 대한 수량이 정확하게 견적되어 있습니다. 계약만을 위한 업자라면 이런 내용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보다 비싸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건축주와 업자 간의 시비나 다툼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제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그리고 서로가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견적만이 상호간 시비를 없애고 좋은 집, 따뜻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처럼 단열이 확실히 담보되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패널은 암수가 있어서 끼워 맞추는 조립식입니다. 벽과 벽이 만나는 곳, 벽과 천장, 지붕이 만나는 곳, 그리고 문과 창문의 개구부,
이러한 곳에는 적정 간격과 틈을 형성해서 우레탄 폼을 안과 밖에서 정밀하게 충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의 미세한 냉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밀 작업을 해줘야만 하는데요. 여러 회사의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3M 테이프를 사용하여 외벽체나 내부의 기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세만 빌드가 진행하는 신축 공사 현장에는 30평을 기준으로 우레탄 폼은 150캔에서 210캔 정도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10박스에서 14박스 정도가 기밀과 단열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공사비에서 이 부분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밀 테이프 또한 큰 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앞서 세부 내역서를 다시 보시면 총 금액은 3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 영상의 실제 상황처럼 외부의 온도가 영하 5, 6도 이상이 된다고 했을 때 실내 온도를 22도 정도 적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난방비 폭탄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는데 이런 걸 하지 않는 지금의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얘기인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열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구조체의 안정입니다. 그 다음의 순서가 단열이죠. 마지막은 디자인과 건물의 가치, 그리고 완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는데요. 앞으로도 전원주택의 설계와 제대로 된 시공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짓는 집, 실패하지 않는 방법과 안전하고 따뜻한 집을 짓는 데 도움되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